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이러셔가지고. CBS도 우리 KN 교수님 미안합니다. 부산 점에서 KBS 광장이 MBC 2만 원짜리 연합의 이종민 국제신문의 우리 윤정희 차 포커스에 자, 저희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이제 국가대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동영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국민의당이 국가 대개혁과 개헌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천만 주권자의 촛불이 단순히 대통령 선거 몇 달 앞당기려고 한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 촛불 시민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혁명은 운명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주권자들은 내 삶을 개선하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엄동설한 내내 외쳤습니다. 근데 단지 12월로 예정된 대선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면 너무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1운동 때 우리 국민의 10분지 1이 독립만세를 불렀고 이번 2016년, 2017년 겨울 시민혁명 때 국민의 5분지 1, 1,000만 명 이상이 내 삶을 개선하라. 박근혜 탄핵을 넘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개혁은 개헌입니다. 헌법제도의 개혁입니다. 헌법의 개혁 없이 대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그때는 정권 교체가 바로 최고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 그 자체가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는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국가 대개혁을 위한 수단입니다. 재벌개혁, 이상돈 의원님 어서 오시죠. 오세요.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이 모든 대개혁이 헌법개혁 없이 수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또는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외친 것은 이번 겨울 시민혁명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거기서 국민의당은 이 주권자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서 세 가지 방향에서 헌법 대개혁을 추진하고 이것을 먼저 당론화하려고 합니다.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향은 직접 민주주의의 방향입니다. 국민들에게 법안 제출권을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만 법안을 낼 수 있고 대통령만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하는 주권자가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명을 받아서 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이 국회의원 10명이 제출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국민 발안 제도, 이것은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국가 대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동안 정치권이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못했던 것을 만일
국민 발안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재벌 개혁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더라면 재벌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로비 대상일 수도 있고 또 정부 관료는 재벌 이익에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진정으로 재벌 개혁을 원한다면 국민이 직접 법안 제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개혁의 핵심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국민 소환제, 엄동설안에 촛불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고생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리콜할 수 있는,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부산시장이나 부산시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소환제의 대상입니다. 이 주민소환법을 만들 때 여당의 당대표가 저였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주민소환제를 관철했었습니다만 국민소환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헌법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이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로의 개혁 방향,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헌법개혁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분권 민주주의의 방향에서 개혁입니다. 말만 분권, 지방자치지 권한은 지방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8대2, 돈도 8할을 중앙이 걷고 찔끔찔끔 나눠줍니다. 이것을 최소한 6대4 또는 5대5의 방향으로 개혁하는 걸 포함해서 교육자치, 경찰자치, 검사장의 직선 등 주권자가 직접 권력이 있는 자들을 선출하는, 그리고 지방이 직접 권력을 위임받고 행사하는 이 분권 자체의 개혁을, 대개혁을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 편에선 국민의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과 연동해서 선거제도를 일대 개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표를 막는 것입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부산에서 우리 배준현 위원장, 부산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23%. 23%면 거의 4분의 1이면 부산에 16석? 18개. 18석 중에 23%면 4.5석. 최소한 4석 내지 5석이 국민의당에 왔어야 맞습니다. 지역구가 아니면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식 제도였다면,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였다면 독일은 각 정당이 정책과 정강을 내걸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이 투표해 준 만큼, 그 퍼센트만큼 의석을 갖습니다. 지난번 4.13 총선에서 이 제도였다면 새누리당은 그때 33%를 얻었으니까 300명 중에 33%, 99석의 의석을 가져야 맞는데 123석, 그것은 과다대표됐습니다. 국민은 주지 않은 표를, 의석을 가진 겁니다. 국민의당은 27% 전국적으로 득표했습니다. 부산에서 24%. 그러면 300명에 27%면 81석입니다. 80석입니다. 26.74%. 80석을 가져야 할 국민의당이 38석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도의 결함입니다. 주권자는 27%를 줬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6% 얻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의석은 78석이어야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민주당 78석. 그런데 더민주당이 129석입니까? 7석. 127석. 78석에 불과했어야 할 더민주당이 127석이나 갖게 되고 99석을 가져야 할 새누리당이 124석이나 갖고, 이것은 국민 주권의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가 4천만 명, 전 국민 중에 19세 이상 4천만 명
중에 대략 총선에서 절반 정도가 투표합니다. 2천만 명. 포기한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표장에 못 가기도 하고 2천만 명 중에 1등 한 사람만 대표됩니다. 그러면 50%면 1,000만 명. 1,000만 명이 채 안 되죠. 전국에 1등 한 사람이 45% 정도니까 900만 명 정도는 자기가 뽑은 사람이 국회에 가서 정책 결정, 법안 예산 등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면에 4천만 명 중에 유권자 4천만 가운데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찍어봤자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대표되지 않습니다. 사표가 3천만 표 이상이 됩니다. 이 중대한 결함을 놔두고 국가 대개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지금 5개 정당이 거기 참여하고 있는데 권력구조를 다루는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사람 빼놓고 전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의 현재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대통령은 5가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인사권, 400조의 예산을 짜는 예산 편성권, 400조를 집행하는 집행권, 법안을 내는 법안 제출권, 재벌을 위해서 재벌들하고 청와대에서 만나서 독대하고 민원 듣고 그것을 법으로 제출한 이런 대통령.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권, 스스로 셀프 감사, 이런 인사, 예산, 법안, 감사 등등 제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해라. 분산형, 분권형 대통령제. 이것은 국민의당 당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17일 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국가대개혁위원장으로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방식의 분권형 제도가 우리나라를 진정한 선진국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중요한 제도적 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부산에 와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 시민사회의 제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광주와 부산이 손잡으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에서 개헌 토론회를 1차로 가졌습니다. 전주에서 2차, 그리고 부산이 3차인데요. 광주의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1,000만 촛불의 결과를 대통령 선거 빨리 하는 것으로 그치게 할 수는 없다.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를 제정하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은 대헌장이라는 말인데요. 1215년, 800년 전에 영국에서 왕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하는 출발점이 됐던 영국 헌법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63조로 된 마그나 카르타에는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나 체포, 감금, 추방 되지 아니한다. 왕도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처럼 국민의 권리와 자유 신장의 출발점인데요. 이 광주 시민사회의 제안은 대선 전에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려워 보이니 탄핵이 되면 각 제정당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또 아니면 광주에 모여서 개헌의 방향, 분권과 또 기본권 강화 등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개헌의 원칙에 대해서 천명하고 그리고 약속하게 되면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나 대선 전에 개헌을 약속하고 문서로 쓰고 각서도 받았지만 나중에 다 찢겨져 나가버린 그런 전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주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오늘 부산의 시민사회에 그것을 전달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이 같은 광주 시민사회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달 말에 그런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그런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회 개헌특위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이상돈 의원님께서 국회 개헌특위에 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돈 의원입니다. 네, 우리 개헌특위가 1987년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 생겼습니다. 18대, 19대 국회도 있었지만 그것은 국회의장의 자문기관이었는데 이것은 국회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론을 내서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제 대선 전에 이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사실상 조금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헌특위에서는 많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얘기해서 분권형 정부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제도가 제일 낫지 않겠는가. 뭐 대체로 좀 위원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회 중심의 정부이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겠다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직선 대통령제를 두고 그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몇몇 중요한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한 사람한테 모아지는 것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역시 그 분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정도가 아니라 지방 분권화 시대를 헌법에 담아야 되겠다. 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둬야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이런 것들을 헌법에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소수자의 인권을 그 기본권 조항에 보다 확실해야 되겠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특위에서는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불언간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여기까지 진행님 질의 국민의당의 현재 후보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냐 하는 건데 혹시 여기에서 출마할 생각은 저 말고도 여러분 이미 뭐 손학규 전 대표도 참여해서 일단 세 사람 뭐 후보가 있어서 생각하시는 뭐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다 경선에 참여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 차례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소명과 호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은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명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셀프 호명, 내가 하겠다. 뭐 너도 나도 그런 겁니다만 역시 국민적 호명, 대중과 국민이 나서라 하는 요구를 받는 호명이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말씀하시죠. 토론회지 않고요. 이래.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시죠. 토론 일치.
예, 바로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 부산지역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층 대회실에서 대응 관련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